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옆에 김이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염 안 자른 모양이네요. 늘 야성이 느껴져서 좋아요. 네, 늘 기르고 있습니다. 왜 좋아요 할 때 이렇게 목이 싹 갈라지지? 안 좋으신가 보죠.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수염이요? 네, 아니요, 제 목소리가요. 목소리가. 네. 뭘 수염이야? 수염은 매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걸 나도 잘하고 있어요. 자기만 잘하는 건 아니야. 하여튼 그래도 수염하고 어떻게 검찰 인사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다가 머리가 갑자기 멈췄어. 수염도 잘하면 때가 되면 잘라줘야 되거든요. 네. 네. 검찰도 잘라줘야 돼. 검찰 인사도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어떤 수염의 길이에 대한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의 수염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송가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수염을 반드시 잘라야만 하는 방송국에 갈 때만 자르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저 사람이 방송국에 안 가는 날인데 수염을 자르고 왔다. 그러면은 원래 안 가는 날인데 방송국 안 가는 날인데 수염을 잘랐다면 뭔가 새로운 섭외가 있나? 새로운 일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인사가 안 나는 시기인데 인사가 났다. 그러면은 무슨 의도가 있나? 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계속 며칠째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김이나 평론가는 애들러치기의 천재야.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는 거. 네. 그래도 잘 써요. 말도 잘하고. 갖다 붙이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불러대고 갖다 붙이는 걸 좀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이나 수염과 비슷한 우리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한겨레 신문 한 면 보여주시죠. 자, 여기 검찰 인사 났는데 중앙지검이 마비 사퇴를 합니다. 김건희 수사 부장 검사들까지 바꾸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인사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후속 인사를 내는 게 더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도 바꿨죠. 중앙지검 1차장, 4차장 검사.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관련한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부가 전부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검 간부들 다 8명 가운데 6명 다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검찰총장 수족 다 잘라버렸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했으니까 지휘할 라인이 없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부장은 바뀌었는데 차장 검사급들은 다 바뀌었는데 그럼 그 밑에 부장 검사가 있는 거잖아요. 부장 검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수사 실무를 다 담당했는데 요 인사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일단은 바뀌었으니까 수사는 일단 올스톱 돼 있는 상태고, 요 부장이 바뀌느냐 마느냐 가지고 김건희 수사를 소환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인사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겨레 신문이 아주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표까지 그려놨는데 그 표를 보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딱 메뉴에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밑에 1, 2, 3, 4차장이 쭉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별표를 쳐놨는데 지난 인사 이후에 다 공석이에요. 1, 2, 3, 4차장이. 근데 1차장 밑에 형사 1부 김승호 부장이 있고 4차장 밑에 반부패 2부 최재훈 부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2023년 9월에 발령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인사를 안 하는데 인사를 할 거냐. 근데 이번에 인사한 사람들 중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년 넘었으니까 인사할 때 됐어. 많이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그 사람은 그런데 같이 인사한 사람 중에 이 2023년 9월 달에 인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8개월 만에 지금 인사가 나가지고 그렇죠. 드래곤볼처럼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검 간부들이. 드래곤볼처럼. 네. 근데 이 형사 1부 김승호 부장, 반부패 1부 최재훈 부장도 마찬가지로 2023년 9월 달에 인사가 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형사 1부 김승호 부장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부패 2부 최재훈 부장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인사가 나는 거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그 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근데 이 기사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수사 담당 일선 부장 검사들까지 전원 물갈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김 여사 수사를 멈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용산과 검찰 간 갈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고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법무부가 전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차장검사 인사검증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지기 및 파견검사 공모글도 올렸다라는 건데 네. 공모 마감이 오는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규모 중요 인사 전에 이것을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를 개최할 것이고 그러면 이번 주 후반에 고검 검사 그러니까 차장 및 부장 검사급 인사가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내부에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검찰 관계자가 지금 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네.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검찰총장 임기를 무시하고 검사장급 인사를 대규모로 하면서 생긴 핵심 보직을 연쇄적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규모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대 관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두 부장검사 교체의 여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가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1에서 4차장 중에 1차장은 최소한 남겨둬야 되는데 1차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1차장까지 모두 교체하면서 1에서 4차장이 모두 공석인 게 초유의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1차장은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연소성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교체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을 마비 상태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김 여사 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을 교체하지 않을 생각이면 이런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부장검사들도 전면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 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들까지 모두 교체된다면 김 여사 직접 조사라는 검찰 방침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 수사팀은 현재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차장검사가 바뀌면서 이달 중 직접 조사라던 당초 일정은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근데 이달 중 직접 조사가 물 건너 간 걸 넘어서서 이 부장검사, 수사팀의 부장이 바뀌면 아예 직접 조사는 못할 수도 있다. 한겨레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교체되더라도 부장들이 남아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할 때 부장이 그럴 수 있지. 이제 소환조사 하지 마.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아세요? 그동안 수사하셨어요? 제가 수사를 했거든요. 다 수사해서 이만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장까지 싹 교체를 해버리면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형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뭐 분위기대로 갑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사실은 소환조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가 그러면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얘기해야 되겠지. 수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동안에 수사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올여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뭐.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되겠지. 그런 거죠. 뭐 대통령은 수사 우리 검사들 믿는다고 하니 뭐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 결과 안 보여주면 그만이지 뭐.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제 오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렇지. 새로운 검찰총장이 또 나름 코드 맞춰서 잘 하겠죠. 그러겠지. 뭐 검찰총장 뭐 임명하는 거 당연히 윤 대통령 손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조선일보 12면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저희 12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위에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이 잘못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저 특수통 저물고 공항 기획톤 뜬 까닭은 요거거든요. 그렇죠. 밑에 있는 기사, 위에 있는 기사는 이제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 측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다. 네, 여기 이제 조선일보 기사고. 조선일보 참 좋아. 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마치 이제 싸우는 것처럼. 네. 그러면은 또 김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비칠 거 아니에요? 참 머리 좋아.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저 밑에인데요.
이런 거예요. 보통 지금 윤 대통령은 특수통 출신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특수통이고 다 특수통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특수통이 장악하고 있고 특수통이 이번에도 들어와가지고 검찰을 다 좌지우지할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수통이 저물고 공안기획통이 뜨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부 기류가. 그래서 지금 보면 기사의 첫 문장도 이거예요.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검사장 인사를 두고 이른바 특수통 시대가 가고 공안기획통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수사를 이끌던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에서 멀어진 반면 그들 자리에 공안기획통 출신들이 채워졌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지금 이창수 지검장은 특수통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형사부 장관 4번 지냈고요. 법무부 검찰과를 거쳐서 국제형사과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맡았잖아요. 이른바 기획통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송강 검사장과 수험지검장으로 이재명 수사를 맡게 된 김유철 검사장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또 꼽힌다고 합니다. 송 검사장은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부에서 보냈다고 하고요. 대검 공안 1, 2, 3과장을 모두 지냈고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조정기획부장을 역임했다고 하고요. 김 검사장도 대검 공안과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항사건, 선거사건을 주로 지휘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이끌게 된 박영진 검사장 역시 특수보다는 형사기획 등 분야에 주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한동훈, 이원석과 가까운 인물들을 배제하다 보니 이런 인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만큼 윤 대통령을 비롯해 특수통들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사실은 소위 말하는 특수통들이 검찰의 주요 요직들을 싹 장악을 하고 그렇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들이 쭉 잘 나가는 상황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정치검찰 이렇게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의심하는 거냐? 이런 의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네. 실제로 검찰 인사가 난 걸 보니까 한동훈, 이원석하고 가까운 소위 특수통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주요 요직을 딱 장악했던 이 원래 그러니까 지금 검찰 주류들이 물갈이가 됐고 근데 그 주류들이 다 특수통들이니까 그들을 물갈이 하려니 그러면 다른 라인들을 땡겨야 되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건 공안기 뭐 우리가 남은 거는 얘기해요. 그렇죠. 남은 거는 공안통이거나 기획통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땅개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원래 공안통들은 사실은 황교안 시대를 마지막으로 그렇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이 윤석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이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 이후에 그 난리가 나면서 들이받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 상황에서는 공안통들이 힘을 잘 못 썼는데 이제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공안통들이 다시 뜨는 이런 황당한 시대가 된 거죠. 검찰 내부의 어떤 시선으로는. 근데 참 진짜 묘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특수통들을 중용을 해서 특수통들한테 이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다 맡겼던 거잖아요. 맡겼다가 갑자기 특수통들을 샥 하고 내쳤잖아. 형사부 출신들을 쫙 이렇게 중용하면서 그게 갑자기 지금 당선인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특수통들이 칼을 갈았지. 우리 써먹을 때 다 시컨 써먹었다가 버려버렸다. 그래놓고 그리고 그 검찰 개혁한다고 막 밀어붙이니까 막 조직적인 반발이 막 일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윤석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싹 해서 같은 편이야 이렇게 했다가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겨냥하네 이것들이.
나는 동지인 실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실제 근데 겨냥은 했습니까? 그게 겨냥도 안 그게 했지만. 제일 의문이에요. 겨냥을 했나요? 실제로? 한번 총도 한번 못 쏴봤는데 쏠 것 같다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총 뺏고 지금 어디 저쪽에 한직으로 발령시켜 버린 거잖아요. 한동훈 이원석의 반란 사실입니까? 저 궁금합니다. 실제 반란 일으킨 게 사실인가요? 형님 사실은 우리가 하는 신용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하는 신용도 하지 마. 그러니까요. 폼도 재지 마. 참 이게 이렇게 참, 얘기하는 거잖아. 네, 너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싹 밀어내고 나면은 그들이 불만이 얼마나 지금 분기탱천하면서 많이 누적됐을까? 거기서 뭔가가 또 날아오지 않을까?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계속 지금 그 기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앙일보 육면 기사 보여주시면 또 다른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김건희 수사 이창수의 쏠린 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신임지검장이죠. 이창수가 주변에다가 신속히 관련 수사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이 기사는 앞서 말씀드린 인사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법조계 관심사 기존 수사팀 교체 여부인데, 그치. 근데 이 교체하면 김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 및 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기사의 인터넷판에 보면은 한 전직 고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 4년 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임 지검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럼 이창수 지검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 기사에 보면은 김 여사 관련 두 사건에 대해서 모두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주변에 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창수 지검장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 시절부터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열었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뭐야? 들고 있는 사건 모든 사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유무죄 어느 쪽이든 사건에 대한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외부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 게 평소 자신의 원칙이라고 강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이외에 전주지검에서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의 중앙지검 이관도 대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는 어제도 그제도 설명드린 얘기입니다만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존 수사팀의 김 여사 소환 방침도 결국 외부로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 힘으로 억누른다고 수사검사들이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 게 최근 검찰 분위기인 만큼 이 지검장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앞서 이 지검장이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건 다 열자라고 하는 거와 맞춰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든 소환이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때 그런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다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창수 지검장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법조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4분 전에 연합뉴스에 속보가 올라왔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첫 출근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기자들이 가서 물었겠지. 관련 수사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인사와 관계없이 할 일 법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친윤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 용어다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법과 원칙대로 할 일을 하겠다. 뭐 늘 그렇게 하는 말이지? 늘 하는 말이죠. 그리고 친윤검사인가요? 물어봤는데 네, 친윤검사입니다. 저는 친윤입니다. 찐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아니 근데 형식상으로는 저 친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은 아니 뭐 대변인 지냈으니까 그거 안 부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검사가 정치인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검사가 저 친윤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 뭐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늘 한마디로 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열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다가 했다. 잠깐 우스개를 하자면 어느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 검사가 나오는데 어떤 회장님을 조사를 막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이 죄가 있어야 잡아놓지 어떡하나. 우리 검사들도 그렇지. 함부로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지. 맞아. 네, 법과 원칙이라는 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네. 하여튼 근데 들고 있는 사건을 모두 다 열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럼 들고 있는 사건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사를 써줬죠. 그렇죠. 그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중간에 그 얘기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검찰의 흐름이 가니까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이래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지금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 이거 본격적으로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2대 국회 당선인들, 초선들도 지금 국회 앞에,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종의 야권의 어떤 여론 압박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이라고 하면 야권과 관련된 사건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압박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 봐주기만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내가 또, 들고 있는 거 김건희도 들고 있지만 야권도 다 들고 그렇죠. 있어. 근데 야권이 이만큼이야. 그렇죠. 한무더기야. 그러니까 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여권이나 또는 용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만 하는 거야? 그렇지. 원칙대로 다 수사해. 다 한다며. 그러면 야당 수사 이만큼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도 그래, 하죠. 안 할 수 없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다 합니다. 동아일보가 그런 얘기를 오늘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중앙지검 지휘부 개편 맞춰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수사 이첩 거론. 이게 자기가 했던 거잖아. 그렇죠. 자기가 지난해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발령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초고속 승진도 참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주지검장으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짓이 이거거든. 그렇죠. 이 기사가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이첩 받아가지고 중앙지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전해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 끌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타지마을 관광 의혹, 경호관 수용 강습 의혹 등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최근에 무슨 여사 대 여사. 그렇죠. 여사 수사하자 그냥. 그렇죠. 누가 새 당선인 누구야? 김민정 교수가. 김민정 교수가 그랬지. 그런 주장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 특검도 동시에 같이 해버려. 쌍특검 하자는 거야. 거기도 또 무슨. 정확하게는 3개 하자 특검을. 김혜경 여사 특검까지 하자.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사 특검을 하지. 여사 특검을. 예, 3여사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치학 교수 맞아? 사실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사람이 그래. 좀 더 폴리페서시잖아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는 좀 싫습니다만. 아니 교수를 하다가 지금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저는 이제는 당당하게 폴리페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요 대목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요거는. 그렇죠. 네, 요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돈봉투 수사도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신문을 넘기면 이제 다음 면이 나옵니다. 예, 3면으로. 6면입니다. 네, 6면으로 가주십시오. 네. 자, 저렇게 나옵니다. 검 인사는 김 여사 수사하려면 야권 의혹도 제대로 하라. 메시지 대놓고 제목을 저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검찰이 현 정부 출범 후 2년 넘게 사정해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네.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건 역시 야권 겨냥 수사도 결과를 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거면 야권 수사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야권 수사에도 힘을 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진행 중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에는 이성만 부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지난달 총선 이후에 다른 7명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무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원래 강제로 조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렇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재판으로 그냥 바로 넘기면서 처벌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된다. 네. 이게 이제 김유철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좌를 했고 공안통이기 때문에 네. 요걸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쌍방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네. 이재명 대표로 확대되고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기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주 골고루 수사했던 인간들 다 데리고 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수사, 민주당과 관련되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그 지휘 간부급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놨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이 수사를 막 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소환을 한번 하면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한테 용산한테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균형 맞췄습니다. 저희가 한번 부르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 다음 한번 부르고 근데 이것도 부를지 안 부를지도 모르죠, 솔직히. 근데 부른다면 아니, 부르지 절대 안 불러. 서면 조사로 그냥 끝낼 그렇죠. 거야. 뭐 서면 조사를 하든지. 그거 나오기 싫다고. 뭐 근데- 제 내피셜이지만 네. 절대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을 거야. 난 그분이 누군지 지칭 안 했어, 분명히. 근데 저는 나온다면 디올백 관련해서만 나오면 그리고 도이치 나오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안 하는 거다. 아니 무슨 뭐 되게 웃겨. 아니 나는 디올백만 관련해가지고 나오더라도 그것만 할 거야. 자기가 무슨 뭐 범죄 혐의를 고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검찰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그 모양새를 갖추는 걸로 용산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당 수사를 한 보따리 갖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 기사는 전망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야권 수사 다 끄집어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너네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수사 혐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이 그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겠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비리 덩어리에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쬐끄만한 300만 원짜리 요거 하나 받았다고 하는 거 평범한 가정주부라면 좀 문제 삼을 수도 없는 요런 거 가지고 니네들이 특검할 거야?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보면 보자면.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망된다. 네. 근데 이 기사가 이제 그렇게 쓴 건 아닌데 이 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이렇게 놓고 검찰이 양쪽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 기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를 액션을 하기 위해서다. 이 기사는. 근데 우리의 예상은 그건 결국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갈 것이다. 그게 우리가 평론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네. 네. 평론가의 설명. 네. 그러면 우리 또 기획통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런 음.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용산의 어떤 그립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뭐 이런저런 수를 쓰고 뭐 김건희 여사를 뭐 조사를 하고 말고 뭐 다 사실은 검찰이 열심히 고민을 하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소용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김 전 수석이 오기 전에 총선 전에 이미 인사안 다 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뭐 일설이겠지만 물론 그런 지금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도 있는 거고요. 검사들이 아무리 뛰어봐야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 안에 있다. 제가 볼 때는. 김 전 수석이 뭐 김웅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김 전 수석은 그 정도 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사가 나온 걸 보니 이건 다른 힘이 작동한 거야. 결국 뭐 대통령이 인사안 짠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지, 애둘러서.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을 또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라도 김주현이라는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김주현 수석은 피지워터만 마신다며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칼럼이 있어요. 한겨레에 네. 실렸는데 제목이 네. 비대장관, 와인장관 그리고 피지워터 수석이에요. 이순혁 기획부국장이 쓴 칼럼인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 칼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정권 관련 사안을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정현주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이른바 광우병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사건 등등. 근데 그중에서도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여러 불만과 뒷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너무 무능하게 진행을 해서 검찰이 망신을 당했다. 그러니까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었는데 1차 사건은 다 무죄가 나와가지고 진짜 톡톡히 망신당했거든. 그렇죠. 근데 또 집요하게 또 기소를 해가지고 2차 때 유죄 판결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정치 사건이라고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했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김주현 수석이 했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 검찰이 망신당했어 라고 한탄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검사 윤석열의 찐 동료들이라 할 수 있는 특수통들이었다. 아, 이거 수사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괜히 쓰잘데기 없이 그렇죠. 건드려놔가지고 검찰 망신 줬네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배경에는 인사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경력이 전무한 검사가 그쪽 전문 용어로는 시골 특수라고 한답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네? 시골 특수. 네,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안 한 특수수사 하는 사람은 시골 특수다. 아, 여기 한 번도 안 올라와 놓고 네. 저기 시골에서 지가 특수통이라고 특수부라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네. 나 특수부 검사야 이러면서 수사 잘한다고 착각하는 검사들을 시골 특수라고 한다고? 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가 지역, TK와 정권을 배경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오더니 수사를 잘 모르는 기획총 3차장과 함께 사고를 쳤다는 것이다. 이 사고가 무죄가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로 비유하자면 지방 소매상을 상대하던 영업 책임자가 본사 마케팅 팀장으로 인사부장이 마케팅 본부장으로 발탁되더니 그의 장사를 죄다 말아먹은 셈이라는 얘기인데 당시 마케팅 본부장으로 발탁돼 명성을 떨친 인사부장, 즉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바로 김주현 수석이다. 그리고 그 직후에 특수통들로 전열을 재정비한 검찰은 한명숙 2차 사건 수사에 나섰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시골 특수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김주현 검사는 아주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머리만 굴리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시골 특수인데 한번 좀 칼 휘둘러 보겠다고 확 했다가 완전 막 검찰 망신살 뻗치게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볼 때는 윤석열 검사를 중심으로 한 특수통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다. 김주현 검사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쓰냐 내가 이순혁 기자 왜 쓰냐? 또 검사냐라는 말로는 김주현 수석의 발탁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그렇죠. 하필이면 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금 민정수석에 썼다라는 거를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냐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평검사 때부터 전국 검찰청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서 취합해 장관에 보고하는 검찰 이과에 근무하며 법무부 생활을 시작한 김 수석은 검찰 인사, 예산, 조직을 관장하는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거친 성골 중에 성골 검찰 인사 행정 관료다. 범죄 혐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라는 검사 업무가 아니라 검찰 수사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윗선 의중을 수사에 반영하거나 인사권, 예산권으로 검찰 조직을 통제하고 주무르는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검찰 2인자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김수석 취임 일주일도 안 돼서 윤석열 라인이면서도 윤각은 한가원,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친하지만 한동훈과는 먼 이런 스타일로 검찰 수뇌부를 교체한 인사가 난 걸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김주현 수석이 황교안 장관 때는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가해자였거든요. 외압을 전달하고 행사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검찰국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정수석을 발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소가웃을 소리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김주현 수석은 법무부 차관 시절에 사무실 생수통에 생수 대신 피지워터만 마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피지워터만 마시냐고. 물도 많고 우리나라 생수도 많은데. 남태평양 외딴 섬나라 피지의 비티레브섬 야라카 계곡 지하 1200m에서 밀어 올려진 천연 화산 안반수 상자가 정부 과천청사 앞으로 배달돼 오면 청사까지 들고 오는 건 직원들의 몫이었다. 출장 때도 피지워터는 필수 준비물이었다니 직원들 민심이 어땠을까?
과연 민심 정치하는 사람이냐 그게. 네, 민심 정치 피지워터 드시는 분은 민심 정치하는 분이 아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민심 정치하는 분이 아니라 검찰 인사 행정 관료 출신의 자기 전공 살리려고 민정수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분 그 깨끗한 분인가 보다. 네, 피지워터로 깨끗한 물을 먹고 목욕도 하시나 혹시? 네. 그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왜 이 험한 바닥으로 오셨을까? 근데 이슬만 먹는 게 아니라 이슬도 드시는 거겠죠. 많은 것도 다른 것도 많이 드시고 뭐. 혹시 그거 아닌 거 아닌가? 자기가 마신 게 아니라 피지워터를 들고 장관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장관님 이게 피지워터입니다. 이 피지워터 네? 이 깨끗한 물을 드시고 남태평양 외딴 섬나라 피지의 비티레보섬 야카라 계곡 지하 1200m에서 밀어올려진 천연 화산 한반수의 피지워터입니다. 이게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장관이 드실 수 있게 냉장고에 이렇게 딱 채워놓고 그거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다른 거 수사 능력도 없어. 뭐 그래 시골 특수라며. 그리고 기획통이고 그리고 수사도 다 말아먹었고 큰 수사. 아니 근데 그랬더니 장관이 2인자만 열심히 잘하는 거면은 딱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장관이 이 녀석아 나는 애비약만 마시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김이 난 세겠죠. 스위스 물이 좋아. 네, 김이 세겠죠. 남태평양 물 싫어. 시골 물은 난 안 마셔. 난 유럽이 좋아 이렇게. 물론 피지가 시골은 아닙니다. 이제 검사들의 세계관에서 그렇지 않을까 이제 생각한 거지. 피지도 당당한 나라예요. 우리 뚝심 있는 윤 대통령 수돗물만 그냥 마시는 윤 대통령 마실 것 같은 윤 대통령이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 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 하나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검찰 만평 보여드린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서 얘기했나? 그래서 이제 뭐 만평을 보고 싶으세요? 만평은 원래는 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보시죠 그러면 한겨레 이면 만평도 보세요 그러면. 그럼 네. 뭐 주문만 하면 그냥 막 나오네. 네, 한겨레 이면 만평 보시면은 워낙 이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침묵, 7초 침묵에 대해서 또 워낙 많은 해석이 있고 이원석 총장이 그래도 할 말 했어라는 평가가 많은데 한겨레 만평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 아니냐. 이원석 총장이 7초 침묵하고 와서 딱 자기 방에 들어와서 오늘 침묵 좀 했어 이러면은 옆에 검사들이 와가지고 역시 검찰의 기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침묵과는 또 격이 다른 침묵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침묵은 또 뭐냐? 침묵이 그렇게 또 당당한 어떤 뭐 그런 거냐? 이런 의문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네. 그래. 화끈하게 붙든지. 그러게. 7초 말 안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해석해 줘야 돼. 그지? 그런 사실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원석이 진짜 여권에서 그거 걱정했다며. 이원석이 제2의 윤석열 될까봐 버들버들 했다며. 그러면 이원석도 한번 민주주의, 독재 이런 말 언급하면서 네. 윤석열 하면 대통령이, 되잖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래.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아니 그러면 되잖아. 검찰도 수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 자유 한마디만 들어갔어도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네. 그놈의 자유가 진짜 허벌날 정도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진짜 자유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네, 침묵.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막 우리가 이상한 거지. 아니요, 우리는 신문에 나온 얘기 하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니 여권 여당 내에서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앙일보 윤면 보여주십시오. 자 밑에 기사. 네,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 인사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단 속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검찰 인사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게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소환한다고 하는 그 시점에 최재형 목사 딱 소환하고 딱 그 다음에 다음 차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 들어오세요. 그래서 신체 검사하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딱 그리고 싹 하고 사람을 비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인사 후폭풍이 여당 내로 번지고 있어서 가령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S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속았다라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였다.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걸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천하용인일 때는 막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즘에 안 그러거든요. 네, 최근에는 친윤인가 이래가지고 요즘에 개혁신당하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천하람 당선인하고 막 갑자기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김용태 당선인도 이건 아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비대위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연쇄 특검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인 거다. 이 검찰 인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연속된 어떤 특검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50여 명의 이 낙천자들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권 인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총선 참패 책임두고 윤칠 한삼. 야, 요즘 뭐 신조 진짜 많이 나온다. 윤 대통령 70%,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30이라고들 하는데 윤칠 한삼. 이거 기억해둬야 되겠다. 이번 검찰 인사를 본 낙천 낙선 의원들은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취지로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어쩌냐? 어떡하냐? 이거 말고도 지금 원회에서도 막 지금 움직이잖아. 뭐 천목회에서도 막 어제 공정이라는 얘기를,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비겁하게 침묵했다. 뭐 일종의 반성문을 쓰는 일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밤새워도 밤 안 새워도 될 것 같은데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공정 상식이 무너지는데 우린 비겁하게 침묵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천목회 의원들이 30, 40대 남녀 10여 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네. 당선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낙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낙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30, 40 세대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데요.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 8시에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회의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밤을 새울 각오라면서 자리를 잡고 수첩과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책상에 풀어놨다고 하고요.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도봉갑 당협위원장 당선인이죠. 20분 정도 늦게 회의장에 도착하자 한 참석자가 육아 때문에 바쁜가 봐 라면서 인사를 건넸다. 김 위원장은 옅은 미소만 짓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거 굉장히 비장해 보이잖아. 김 위원장은 청목회 회원 20여 명 중 유일하게 22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했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5개를 뭘 했다고 하던데. 일단 입장문에서 밤샘 토론 마치고 입장문을 냈는데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는 게 살 길이다가 결론이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총선에 참패한 원인부터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패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눴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간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로 비친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로 비친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비친 불통의 정치, 호주대사 임명으로 비친 회피의 정치 이렇게 5개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부응하지 못했고 국민의힘 무기력했고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의 비겁함 통렬히 반성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토론 과정을 보면은 토론을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강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었는데 토론이 잘 안 됐답니다. 그게 의견이 뭐 분분했겠죠.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의견이 많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죠.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국 공정과 상식이 깨져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거기 있던 사람들의 의견이 쭉 모아졌다라는 거고 그 부분부터 그러면은 얘기를 하자.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어디서 깨졌느냐를 진단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그렇다. 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어떠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런 거 아니냐. 잼버리 사태, 해병대원 사망사고, 호주대사 임명 등등 30여 개를 얘기를 했대요. 이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이 깨진 사례가 30여 개가 있다 지금. 그럼 뭐 그냥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정부네. 정권이네. 여기서 얘기한 바대로 하면 그런 거고 그리고 이 토론회에 야권 인사인 설주환 변호사도 왔다고 합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서 많이 아실 텐데. 김재섭 당선이라고 치네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쓴소리를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2조 심판론이었는데 그게
이제 2조 심판론 얘기를 하니까 천목 회원들이 바로 하는 얘기가 조국 혁신당이 선전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토론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인사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의 심판 대상이었는데 왜 돌풍을 일으켰을까? 그것에 국민의 민심은 뭐였을까?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아침에는 국밥집으로 가서 그러게 밤샘 토론 마치고 인근 국밥집으로 잘 옮겨서도 논의를 이어갔다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총선 패인을 너무 강조하면 또 오히려 내부 갈등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입장문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신문에서는 저도 그거 보고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말한 걸 그대로 읊은 수준이었더라고요. 근데 경향신문 4면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 맞아요. 보여드릴 거니까 뭐. 경향신문 3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4면 보여주세요. 네. 통렬히 반성한다면 특검은 사실상 반대 이렇게 했는데요. 특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밝혔던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내부의 논의는 뭐 치열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특검 얘기를 꺼내고 나면 특검이 오히려 더 주목받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좀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아까 몇몇 회원들이 했다는 말이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힘인데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총선 패인 너무 강조하고 특검 얘기까지 우리가 밀어붙이고 나면 그럼 완전히 지금 여권을 분열에 빠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 이 정도에서 일단은 뭐 멈춰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어목한 동네에서 더군다나 낙천되고 낙선되고 쉽지 않겠지. 이런 분들이 또 공천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앞길이 창창한데 A부터 Z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최소한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기대해요. 뭐 그것 말고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거 너무 뭐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진보만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보수도 있고 그 보수도 지지자들도 똑바로 있어요.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 날개 망가졌으면 좀 고쳐가지고 같이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왼쪽 날개 다 잘라버리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정치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외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외 관계자가 친목하는 당선인들이 더 큰 문제 아니냐. 당선인들의 몸살이기, 욕한 대통령 눈치 보기 심각하다. 4년 동안 신분을 보장받고도 무책임하다. 사실은 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저 당선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진짜 기득권을 지금 갖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바쁜 것 같대 보니까. 바쁘죠. 조선일보로 갔다가 갈까요? 조선일보 오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해병대원 특검법 이탈표 막아라. 여당 추경호 윤지혁 쌍끌이 작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막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탈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탈표를 넘어서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낙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언론하고 인터뷰를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대비해서 설득을 벌이는 등의 추 원내대표를 돕는 역할을 윤재욱 의원이 전임 원내대표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령도 지금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더 험난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하여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의원들 단속하는 작업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21일 전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21일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열리면은 거기서 재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탈표가 예를 들면 10몇 표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변수가 이제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들 생각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혹시 전당대회의 유력한 주자가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른 마음을 먹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반란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만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 시선이 한동훈한테만 지금 쏠려 있어요. 경향신문 기사에도 한동훈 얘기가 그대로 옆에 같이 실려 있어요. 지금 이게 경향신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신문들도 이런 식으로 전해요. 여당 내 커지는 한동훈 당권론, 전대 출마 후에 넘어야 할 세 가지. 경향신문 오른쪽에 있는 기사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동훈 이렇게 안경 이렇게 만지는 네. 이렇게 예, 사진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나서려면 총선 패배 책임론과 친윤계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란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에 놓인 여러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당내의 높은 지지도가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에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고요. 조혜진 의원도 SNS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때는 구원 투수로 출전했다가 패전 처리 투수로 끝냈는데 이제는 선발 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근데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이 총선 패배 책임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얘기가 컸는데 그래서 총선 백서에도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을 명시할 거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온다. 가령 앞서 보신 천목회에 소속돼 있는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총선 패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이 맞냐는 얘기가 있지만 가령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선거에 패배했지만 당대표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실제로 나왔을 때 친윤계가 반발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넘어야 될 산이다. 이 경향신문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결국 친윤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끌어안기로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역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 아니겠느냐. 그렇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라든가 아바타라든가 이런 이미지로 안 되는 거는 명확한 게 그러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할 텐데 대립각을 또 작게 세우면 명분이 안 서니까 크게 세워야 되는데 크게 세우면 레임덕을 당기게 되잖아. 그렇기도 하고 보수 지지층은 이탈하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거리 두기에 나서긴 하지만 결국 최상병 특검법 등의 중요 현안에서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 그게 상당한 의문이다. 경향신문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예상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하고 바이럴 정치한다고 어디 목격담만 막 계속 올라와. 그렇죠. 그 기사를 전하는 게 동아일보 우면에 있습니다. 전대 출마론 속 목격담 정치로 간보는 한동훈. 자꾸 지금 간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셀카, 목격담, 이런 걸로 지금 자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뭔가 변죽을 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친한계 인사는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한 전 위원장이 80에서 90%는 전대 출마할 마음을 먹었다.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이 결국 불려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정치복귀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을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아까 이상민 의원 얘기하고 조혜진 의원 얘기도 같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하지만 비전 제시 없이 목격담을 통한 이미지 정치로 복귀 분위기를 만드는 행보로는 당권을 잡아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수도권 의원은 정치 역량이 부족한데 자뻑 정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또 다른 원외 인사도 집권 여당 지도자로 나서려면 정당 혁신과 국가 비전부터 연마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친윤 진영에선 특정인 팬덤이 생기는 건 정당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동아일보가 사설도 썼어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네. 변주 굴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하는 게 나름대로 전략에 따른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벌써 정치판에 돌아오려 한다는 비판을 희석시키면서 복귀 시점을 가늠하기 위한 여론 떠보기일 가능성도 있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지지층을 향한 호소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입을 열지 않은 채 여론의 관심만 높이려고 하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어떤 길을 갈지 알 수 없지만 당의 진로도 흐릿한데 알쏭달쏭 행보까지 겹쳐서 국민은 혼란스럽다.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히는 게 올바른 태도다.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정치 행보를 우연이나 팬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거의 네. 다. 특검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해봐요. 어디. 네. 근데 나 어제 그 골전도 이렇게 이어폰 꽂았다고 하잖아요. 네. 골전도 이어폰은 소리가 밖으로 나와요? 오픈형이기 때문에 셉니다. 소리가. 아, 소리가 새요? 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골전도 이어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 나 그게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 어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폼인 거네,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고 그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이거는 꼭 전해드려야 돼요. 이 재밌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이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 전해드리고, 자, 경향신문 15면 보여주십시오. 이 재밌는 얘기. 마지막으로 한 전 위원장이 넘어야 될 산이 윤석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됐는지를 어떻게 지금 변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대통령 사진 잔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네. 금주의 비컷이라는 코너인데 사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코너예요. 네. 김창길 기자가 경향신문에 쓴 건데 취임 2주년을 사흘 앞둔 7일 날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7일 날 일면에 경향신문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사진이 들어갔는데 위와 아래가 잘려나가서 유감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에 기사가 작아지면 사진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일면 화면이 저랬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버스 아니라서 뭐라고 답은 못했고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주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도했나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진이 머리가 다 잘려 있더라. 보시면은 취임 사진도 그렇고 이 취임 때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다 잘려 있더라. 근데 이때 누가 뭐라고 했느냐. 아무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기자의 생각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미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감각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했던 북한 응원단의 해프닝을 기억하는지 거리에 걸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비를 맞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사진을 회수하던 북한 응원단원의 모습이 말이다. 대통령실의 태도에서 그걸 떠올렸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런 태도인데 여당에 무슨 다른 얘기하고 무슨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용인하겠습니까?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잘려도 저러는데 희망이 없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못 나오겠네. 나오면 멍멍멍 큰일 날이라 봅니다. XXX. 네, 큰일 나는데 어떻게 될까? 네. 이거 오늘 언론에 회자가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전화한 기자. 아니 왜요? 잘라버려. 이거 많이 한다잖아요. 잘라. 이렇게 되겠지? 저 어디 김치집에 아니면 아니다. 김치찌개 집에 가면 잘라라고 메뉴가 있는데 맛있습니다 그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 대통령이. 너가 나를 위해서. 내 여기 사진 요만큼 날아가는 거 이게 그토록 가까워서 내 얼굴 날아갈까 봐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참모들은 너 바로 승진시켜. 이렇게 하겠다. 그래. 자기 마음인데 뭐 대통령실도 마음대로 옮기고 뭐 다. 뭐 어떡하겠어. 검찰 인사 참 걱정되네요. 근데 하여튼 이게 세상 굴러가는 모습이 그냥 그분의 뜻대로만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3분이 지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도 할래요? 뭘요?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고 김성환 평론가님의 치유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